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로 이란 정권이 괴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전 정부 장관은 현재 이란의 군사 역량이 크게 약화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공습이 이란 상공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비하고 원유 공급 확대를 위해 해상에 있는 러시아산 원유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미한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괴멸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전쟁부는 이번 작전에서 지금까지보다 가장 강력한 공습이 이란 상공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공세가 14일째 접어든 가운데 이란 테러 정권을 괴멸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이날 미군이 이란 상공에서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공습을 감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우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정권의 해군, 공군, 미사일 드론 파괴와 지도부 제거를 언급하며 우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며 오늘 이 미쳐 날뛰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28일 작전 개시 이후 이날 미군이 이란 본토와 수도 테헤란 상공에서 가장 많은 양의 공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합산 15,000개의 표적을 타격했으며 이는 하루 1,000개 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어떤 나라들의 조합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그는 겁에 질려 있고 부상을 입었으며 도주 중이고 정통성도 없다며 그들에겐 혼란 그 자체다라고 밝혔습니다. He's scared, he's injured, he's on the run, and he lacks legitimacy. It's a mess for them. Who's in charge? Iran may not even know. 이어 누가 책임자인가라고 반문하며 매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 스스로도 모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합동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재무부는 30일 뒤 만료되는 일반 허가를 발급해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던 유조선에 이미 실려있는 약 1억 2,800만 배럴의 러시아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물량이 이미 유조선에 적재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1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기존 공급의 세계적 도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재무부가 현재 해상에 묶여있는 러시아 원유를 각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일시적인 유가 상승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교란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조치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시장에 공급될 러시아 원유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통상적으로 운송되는 원유 공급량의 약 6일치에 해당합니다. 13일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약 $99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 선물과 국제 금융시장도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여건이 허락할 경우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호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김민석 한국 국무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를 통한 투자 이행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핵 추진 잠수함과 핵심 광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으며 김 총리는 이어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김민석 한국 국무총리와 만나 미한 관계 전반과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미한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투자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벤스 부통령은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로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입법이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미한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입법을 계기로 미한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평가하고 미국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 결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비관세 장벽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10일 북한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 정보기술 IT 인력 사기 활동에 연루된 개인 6명과 법인 2곳을 제재하고 이들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창출한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북한 정부가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해외 IT 인력 네트워크가 미국 기업들을 속여 고용되거나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24년 한 해에만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위조 서류, 도용 신원, 허위 인물 정보를 이용해 실제 신분을 숨긴 채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또 이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대부분은 북한 정부에 넘어가며 일부 경우에는 기업 네트워크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기밀 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양측 간 대화가 끊긴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전략 무기를 포함해 군사력의 핵심 부분을 발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 국방정보국이 2025년 세계 위협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핵탑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역에 미군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을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이미 갖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1차 회담에 이어 2019년 하노이 2차 회담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백악관은 VOA에 미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